제5장 생각 짜기를 하지 않는 6학년. 선생님의 말씀은 계속 이어졌다. 선생님께서는 우리가 쓴 글을 실물 화상기로 스크린에 프레젠테이션을 하셨다. 선생님 말씀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너희들은 글쓰기 천재니? 어떻게 연필을 잡자마자 막 쓸 수 있지? 정말 대단하다. 우리가 정말 천재라고 생각하는 것 같지는 않았다. 비비털어 주제를 말씀하신 것 같다. 마음에 거슬리지 않았다. 왜냐하면 선생님의 말씀이 틀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글을 쓸 상황이 되면 바로 쓴다. 나도 그렇다. 연필과 종이만 있으면 막 쓴다. 글을 쓰기 전이나 글을 쓰면서 생각은 하지만 그냥 쓴다. 그렇게 막 쓰는 게 선생님 관점에는 천재처럼 보였을 수도 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글을 어떻게 배웠는지. 여러분은 지난 5년 동안 과정 중심 글쓰기에 따라 글쓰기를 배웠습니다. 과정 중심 글쓰기는 무엇인가요? 과정 중심이라는 말은 글을 쓸 때 과정을 생각하는 것이죠. 연필을 잡고 바로 글을 쓰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대하여 쓸지, 어떤 방법으로 쓸지, 누구를 생각하며 쓸지 미리 생각해보는 쓰기 방법입니다. 그렇다고 생각만 하고 끝내나요? 그렇지 않죠. 생각을 했으면 생각한 내용을 미리 적어봐야죠. 여러분은 개요짜기라고 부르는 말을 들었을 텐데 그 개요짜기도 글쓰기 전에 하는 한 방법입니다. 개요는 간결하게 추려낸 주요 내용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개요도라고 생각하는 게 더 쉬울 수도 있겠네요. 개요도는 대강의 중요한 구조나 내용 따위를 나타낸 그림이에요. 보통 책의 앞부분에 글쓴이가 전체 내용을 간추려서 서술하죠. 글로 나타내기도 하지만 그림으로 나타내기도 하죠. 그러니까 과정 중심 방법으로 글을 쓰는 사람은 누군가 글쓰기 주제를 제시하면 그 주제를 보고 바로 글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주제에 대해서 자신이 쓸 내용을 생각하고 그 생각을 낱말이나 간단한 내용, 그림 따위로 적어보는 활동을 먼저 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머릿속에서 끄집어낸 생각들을 보면서 때때로 고칠 것이 있으면 고쳐가면서 글을 쓰는 거죠. 글을 쓰다가 새로운 생각이 떠오르면 떠오른 내용을 덧붙여 쓰기도 하죠. 그리고 또 글을 쓴 다음에 고쳐 쓸 부분이 있는지 꼼꼼하게 다시 읽어보는 것도 과정을 생각하는 글쓰기죠. 그런데 여러분은 그렇게 과정 중심 글쓰기를 5년 동안 배웠는데 그렇게 쓰지 않았어요. 단 한 명도 쓰기 전에 개요짜기를 하지 않았어요. 개요도 없이 글을 짓는 것은 쓸개도 없이 집을 짓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글쓰기 천재냐고 물었던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글을 읽어보면 틀린 부분이 너무 많아요. 이것은 여러분이 글을 쓴 다음에 다시 읽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과정 중심 글쓰기를 배웠지만 과정 중심 글쓰기를 하지 않은 거죠. 선생님께서는 우리가 쓴 글이 마치 맛없는 과자들로 만들어진 종합 선물 세트 같다고 말씀하셨다. 사실 나는 종합 선물 세트가 좋다. 왜냐하면 여러 종류의 과자를 한꺼번에 맛볼 수 있기 때문이다. 선생님께서 이 사실을 아신다면 나를 혼내시겠지? 어머니에 대해서 글을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일단 먼저 무엇을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주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죠? 자, 여기서 말하는 주제는 지난 시간에 지석이가 질문했었죠? 국립국어원
표준국어 대사전 주제 4의 둘째 내용, 예술작품에서 지연이가 나타내고자 하는 기본적인 사상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잊지 않았죠? 어머니에 대해서 글을 쓰는데 주제를 어떻게 정할지 먼저 결정해야 합니다. 떠오르는 내용을 무조건 적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글다운 글을 쓰기 어렵습니다. 누가 읽을 건데요? 어머니께서 읽을 거라면 어머니의 마음을 생각해야 하지 않겠어요? 글을 쓰는 사람이 읽을 사람의 마음을 생각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주제를 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여러분이 쓰는 글의 주제는 어머니 감사해요. 또는 고마운 어머니, 어머니 고맙습니다가 되겠죠. 아낌없이 주시는 어머니로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머니 사랑해요 라는 주제를 정할 수도 있겠죠. 그럼 주제를 결정하면 모든 게 해결되나요? 아니죠. 우리가 어떻게 배웠습니까? 어머니께 고마운 마음이나 사랑하는 마음을 나타내기 위해 글을 쓰려면 반드시 고마운 마음이나 사랑하는 마음과 관계있는 내용을 미리 만들어야 합니다. 미리 간단한 글로 적어보는 거죠. 개요짜기, 개요도를 만드는 거예요. 물론 개요짜기는 길게 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대강 간단하게 적으면 됩니다. 떠오르는 낱말만을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낱말들도 특정한 분류나 묶음 없이 마구 흩어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쓰는 사람도 정신이 없고 읽는 사람도 정신이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떠올린 생각들을 묶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걸 생각짜기라고 합니다. 생각짜기는 주제에 맞게 떠올린 생각들을 분류하는 것입니다. 선생님께서는 생각짜기의 중요성을 강조하셨다. 나도 이 말에 찬성이다. 어머니도 평소에 이것을 강조하셨다. 글을 쓰기 전에 미리 중요한 내용을 적어야 좋은 글을 쓸 수 있다고 하셨다. 어머니의 말씀이 떠올랐다. 어머니의 말씀. 엄마가 잘 아는 어떤 분의 딸이 우리나라 명문대학의 논술시험을 봤을 때의 일이야. 논술시험이 180분이었다고 하는구나. 3시간 동안 주제에 맞게 논술을 해야 하는데 이 누나는 논술 시간 180분 중 3분의 1인 60분 동안 쓸 내용을 미리 정리하는 일을 했다는구나. 논술 시간에 3분의 1을 개요짜기를 하는데 쓴 셈이지. 그래서 그 누나가 논술로 그 대학에 수석 입학을 했다는구나. 1등을 한 거지. 그런데 그 누나가 60분 동안 개요짜기를 했다는 사실이 중요해. 글은 한 번 쓰기 시작하면 방향을 틀기가 어려워. 그래서 처음에 목표를 정하는 게 중요해. 그 목표가 주제가 되어야 해. 목표 지점을 모르고 운전을 해봐. 제 시간에 그곳에 갈 수 없잖아. 글을 쓰기 전에 3분의 1이라는 시간을 사용하지만 이 시간이 그래서 더 중요한 거야. 지수가.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 어머니께서도 글을 쓰기 전에 쓸 내용을 미리 끄집어내어 생각을 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다. 어머니께서는 글은 생각을 짜서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늘 말씀하셨다. 다시 선생님의 말씀이 이어졌다. 그런데 여러분은 단 한 명도 생각짜기를 하지 않았어요. 선생님이 다른 반에도 갔었는데 그 반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반에서도 글을 쓰기 전에 생각짜기를 한 어린이가 없었어요. 글을 쓰기 전에 무슨 내용을 어떻게 쓸 것인가 생각도 하지 않고 바로 연필로 글을 쓰면 과연 좋은 글을 쓸 수 있을까요? 주제가 잘 드러나고 앞뒤가 잘 이어지는 글을 쓸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짜기를 하지 않고 글을 쓰면 앞뒤의 흐름이 잘 맞고 주제가 잘 드러나는 글을 쓸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나도 반성했다. 나도 생각짜기를 하면 왠지 더 힘들고 더 많은 시간이 걸린다고 귀찮아했기 때문이다. 글을 쓰기 전에 생각짜기를 하자. 나는 다짐했다. 그리고 꼭 실천하겠다.